안녕하십니까. 다음 카페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는 전원주택 전문 카페로서 지금까지 계속 회원 16만여 명을 보유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방송이 되는데요. 이 방송은 저희들이 오로지 제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시골 생활 거의 30여 년이 됐는데 그 경험담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는 그런 장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은퇴 이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것을 먼저 서두에 지금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은퇴 이후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속편입니다. 이거는 제가 시사강원에 2017년도 2월 달에 지난주에 이어서 기고한 글인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원생활 꿈꾸지 말고 적당히 게을러야 즐겁습니다. 시골에 살다 보면은 전원생활 초년병의 집을 지나다 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우리 흘러간 대중가에 있듯이 저 푸른 초원 위에 언덕 위에 하얀 집을 꿈꾸며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잔디밭 가꾸기에 거의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직행하는 곳은 욕심껏 일군 텃밭입니다. 잡초를 뽑고 나가면 또 다른 잡초가 뒤따라서 커옵니다. 잡초는 말 그대로 잡초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죠. 자, 잡초를 어느 정도 뽑고는, 그리고 두 부부가 살기에는 터무니없이 크게 집을 많이 짓습니다. 자식과 손자들이 와서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크게 지은 전원주택, 그 청소 등을 하다가 보면은 하루 종일 허리 펼 시간이 없습니다. 잘 가꾸한 잔디밭과 크고 멋있는 언덕 위 하얀 집은 나를 위한 집인가 아니면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크고 멋있는 언덕 위 하얀 집은 그냥 우리의 로망일 뿐입니다. 우리 젊었던 시절에 단칸방에서 애들 키우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즐기려고 전원생활을 하는 것이지 일만 하려고 과감히 전원생활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원생활 30여 년 차에 귀촌하고자 하는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원주택 모시지 말고 누리고 즐기고 살아라. 전원생활은 달력 속의 그림이 아니고 현실이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고는 싶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원주민 마을에서 살면서 마을 주민하고 어떻게 동화를 해야 되는가. 대부분이 원주민 마을의 주민들하고 동화를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두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전원생활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오늘은 마을 주민과 동화되는 법을 한번 제 경험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많이 알면 실패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아는 척하면 실패한다는 말이겠죠. 시골 원주민들은 일단은 도시에서 내려오는 귀촌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어쩐지 나보다도 성공하는 사람이고 나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도시에서 지위가 좀 높았던 사람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원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아는 척 많이 아는 척을 하면은 원주민들은 자꾸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므로 조금 조심해야 된다.
내가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저 사람은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당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많이 모르고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마을 주민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많이 알면 실패한다를 역으로 해석한다면은 내가 모르는 것이 많고 물어보는 것이 많으면은 원주민들은 저 사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하고 좀 더 가까이 접근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또 전원생활을 하거나 할 때 나는 어르신, 나는 이런 것을 모르는데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 이번에 고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고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그 원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농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많이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내가 많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자, 두 번째는 있는 척 하면 실패합니다. 즉, 있는 척이라면 뭐 하냐면은 어쩌다 한 번씩 내려오고 뭐하고 하면은 나는 주민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친해지고 싶어요. 그럼 도시에서 있는 생활은 내가 선물을 많이 하고 많이 주면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이미 원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에서 내려오신 분이니까 돈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고 긴장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예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골에 내려와 좀 친해지고 싶으니까 집에 들어와 있는 뭐 양주 같은 거라는 뭐라 고급 선물들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물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선물을 해줘요. 그러면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저 사람 참 너무 있는 척하네. 비싼 거 갖다 주네.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있는 척 하지 말고 같이 원주민들하고 소주 한잔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또 우리 흔히 그래요. 나는 이게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면은 좋은 상품이 아니면 시골 사람들은 농산물을 많이 판매를 하지 않고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감자를 캘 때 제가 하나 그 필자가 경험한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감자를 캘 때 크고 그 상품이 좋은 것은 모아가지고 팝니다. 하지만은 그 조그만 적은 감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거의 버리다시피 해요. 그러면 가서 그래요. 난 조린 감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적은 거 상품이 아니니까 내가 좀 얻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줍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구나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마을 사람들하고 조금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나도 적당히 선물을 하지만 너무 고가의 선물을 하면 부담스러워 하니까 뭐 음료수를 사다 준다든지 막걸리를 한 번 사다 준다든지 삼겹살 먹을 때 같이 와서 같이 먹는다든지 하면은 같이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잉 선물을 하면은 전원생활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실패를 합니다. 내가 왕년에 도시에서 뭐를 했기 때문에 그 도시 얘기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럼 시골 사람들은 전혀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도시에서 내가 생활했던 것을 자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이 자랑을 하면서 나를 무시하네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하면은 농사의 얘기나 내가 잘 모르는 얘기를 물어보고 농사의 얘기를 그 사람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하면은 참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또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유치원 선생들은 생각하는 게 어린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선생님은 중학생들하고 눈높이를 마주하고 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겠죠? 또 마을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시골에서는 마을 행사가 여러 가지 마을 청소도 하고 퇴비 증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개울 청소도 하고 뭐하고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 흔히 가장 많이 인정하는 게 제 경험담입니다. 내가 시골에 내려와서
그때 한 3년 됐을 때든가 마을 퇴비를 공동 작업을 하더라고요. 공동 작업을 하는데 저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도 퇴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퇴비가 필요 없으니까 내가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전원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입니다. 나는 농사를 짓지 않고 그 공동으로 퇴비 작업을 해도 내가 필요가 없으니까 저기는 참석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경험담에 퇴비 공동 작업을 하는데 농사도 서투르니까 낫을 들고 막걸리 몇 병 사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박병규 씨는 농사도 안 짓는데 퇴비 증산하는데 뭐하러 공동으로 참여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우리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사에도 초청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을 거부해버리면은 주민들이 아,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해서 자꾸 거리를 멀리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필요하지 않더라도 같이 마을 행사에 참여해주고 둘의 형식으로 같이 어울려주면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도시 생활의 연장으로 사는 삶은 실패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마을 주변에 살면서 나는 농사를 짓지 않고 휴일에 내 지인들이 놀러 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산단 말입니다. 어울려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어떨 때는 좀 술 적당히 약주도 하고 그러면 흥이 나니까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노래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낮에부터 그런 생활이 연속이 된다면은 그 옆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계셔요. 농사 짓는 분들이 자기는 농사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마치 개미와 배짱이죠. 옆에서 도시에서 귀촌하는 사람이 삼겹살 구워 먹고 희희낙낙거리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볼 때에는 원주민들이 볼 때는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아, 저 사람은 그냥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 도시 생활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파트 문 딱 잠궈버리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내 삶이지 주변을 인식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시골 생활은 이렇습니다. 시골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 생활보다는 옆에 사람들도 힘들게 일하니까 나도 적당히 주의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라고 하면은 알만한 대학 교수이자 소설가가 제 친구인데 제가 사는 동네로 귀촌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 4일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한 3, 4일 한 반 정도는 와서 집필 활동을 하는데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 시골 생활에서는 자기 집보다는 농토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일을 하다가 연장이 좀 망가졌어요. 근데 옆에 귀촌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날은 비어 있었습니다. 내 친구가. 삽이 부러져 가지고 삽을 가져다가 썼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친구가 들어와서 왜 나도 없는데 내 집에 와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연장을 갖다 쓰느냐. 이건 불쾌하다. 어떻게 보면 사생활의 침해고 내 재산에 대한 침해다라고 해서 약간의 싫은 표정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시골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동네 사람들이 바로 옆집에 산다 해도 사람이 없었으면 잠깐 쓰고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싫어하면은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상처를 받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가장 큰 거는 뭐냐. 가령 내 집에 내 친구가 놀러 왔어요. 아니면 내 동생이 놀러 왔어요. 그 옆집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궁금하면은 물어요. 아, 저 사람 당신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그럼 친구다. 그럼 친구는 서울에 살면은 서울에서 뭐 하시는데요?
자꾸 인적사항을 물어요. 그럼 도시 생활은 개개인 내 손님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뭐하고 하면은 사생활의 침해고, 근데 괜히 내 생활에 대해서 파고든다고 조사한다는 것 같이 기분 나빠하거든요. 근데 시골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은 내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귀촌한 사람이라도 내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 방문을 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뭐하러 저 집에 들어왔나. 어? 근데 그 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만이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묻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집을 비웠을 때 내 집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생활이라기보다는 우리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 옆집에 살면은 옆집도 주인이 없으면 내가 지켜줘야 된다는 게 시골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조금 바꾸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골 사는 상당히 재밌어요. 물론 요즘에는 트렌드가 내 사생활을 보호에 대해서 강하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원주민 마을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지형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보면은 원주민 마을 옆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한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원주민 마을들하고 순박한 원주민 마을들하고 동화돼 가지고 같이 살고 즐기면서 사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한다면은, 물론 조금은 아니겠죠. 워낙 도시 생활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습관이 되어 있지만은 조금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은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살아도 참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두 번째 방송은 전원생활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마을 주민들하고 동화되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제 경험담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제 유튜브 방송이 좀 들을만 하시면은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런 걸 많이 해주시면 저도 좀 힘이 좀 솟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